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법정지상권 물건 한번 봅시다.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나온 물건. 남양주 1기 2025 타경 72450 지목은 임야입니다. 가평군 북면 재령리 11426 감정은 1억 2818만원, 현재 최저가는 4396만 6천원, 감정금액 대비 34%입니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요 지상에 요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됐다. 요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됐습니다. 2층 건물은. 그런데 토지의 평수는 175.5평, 건물 매각에서 제외된 건물의 평가액이 4억 330만 원입니다. 뭐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지만 평가가 굉장히 높게 되었습니다. 자, 통상 이런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의 평가액은 4억 330만 원이다. 그런데 토지의 가격은 건물 가격의 약 10분의 1, 4,396만 6천 원이다. 이게 만약 토지가 낙찰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팔리게 되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떠나서 건물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되죠. 그게 건물주 입장에서는 큰 압박이 됩니다. 통상 이런 경우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낙찰받고 그리고 마무리 공사를 해서 뭐 은행을 활용하든 세를 주든 매매를 하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공사를 하던 중에 경매에 들어갔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뭐 아리까리합니다. 여기 위성지도를 보면 여기는 강제경매가 2025년 10월 16일이죠. 여기 위성지도를 보면 여기 지금 현재는 건물이 없습니다. 이건 건물이 아니고 뭐 창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드뷰를 보면 2022년 7월 사진이죠. 최근 사진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2022년은 건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건물이 있다. 2022년 이후에 지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 2025년 이전에 지어졌다. 뭐 건축주가 뭐 다른 사람이다. 이 사람이 토지를 취득할 때 미등기 건물, 집담한 건물을 함께 매수했느냐. 이렇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에 보면 나오죠. 미등기 건물을 토지와 함께 매수하고 토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상태에서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바뀌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등기 건물을 토지와 함께 매수했다. 처분권한은 토지의 매수자죠. 처분권한은 있지만 소유권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토지가 매각되었다. 이럴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제가 기록으로 봐서 만약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런 경우에 성립하지 않는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뭐 2025년 이후에 지어졌을 리는 없죠. 경매 들어갔을 때 이 사진이 있으니까 2025년 이전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또 8월에 취득했어요. 그럼 그 이전에 건물이 있었다는 소리겠죠. 그런데 만약 이 소유자가 뭐 건축주다. 착공을 해서 건물을 짓고 있다가 토지의 소유권을 가져왔다.
그렇게 해서 토지가 경매로 팔렸다. 이러면 성립하겠죠. 그러면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가평군청에 가서 건축주가 누구인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법정 지상권 성립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물건은 감정금액 대비 굉장히 저렴합니다. 우리가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나온 물건을 경매를 할 때 한 세 가지 정도를 보죠. 뭐 건물 철거 소송을 해서 압박을 한다. 또 지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 그걸 청구해서 또 압박을 하고, 또 하나는 건물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한다 이거야. 설사 성립이 되더라도 토지가 없어지면 그 건물의 가치는 없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 압박을 하죠. 그런데 이 물건은 설사 법정 이상권이 성립하더라도 지료 청구만으로 충분하다. 감정금액이 1억 2,800이면 요 최저가라면 지료 청구만 하더라도 그 지료는 일반 상가 건물 수익보다 낮습니다.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건물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이거예요. 설사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더라도 이 토지가 없어짐으로 해서 건물의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겠죠. 그것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그래서 여하튼 이 가격이면 괜찮다. 이게 뭐 비싸면 의미 없죠. 1억 2,818만원짜리가 4,396만 6천원까지 떨어졌으니 괜찮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도 비싸면 안 좋은 겁니다. 썩음 해도 싸면 좋다 이거예요. 싸면. 그리고 4,396만 6천원짜리 토지 지상에 4억 330만원짜리 건물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해결됩니다. 건물주가 토지를 매입하든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매입하든 일단 땅을 싸게 샀으니 건물 가격은 어느 정도 쳐줘도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토지 건물을 마무리 지었을 때 뭐 추가 공사비 해서 뭐 어느 정도 돈이 되겠다 싶으면 건물 값을 쳐주고 인수해도 됩니다. 아니면 건물주와 협의를 해서 우리 팔아서 나눠 쓰자. 액면을 보면 토지가 1억 2,800, 건물이 4억, 원가가 5억 2,800 아닙니까? 반토막 뚝 잘라서 뭐 2억 5천에 팔았다. 그래도 남는 거 아니냐 이게. 에? 나눠 쓰면 된다. 자, 결론은 법정 지상권 성립 여부는 뭐 크게 중요치 않다. 물론 성립 안 하면 더 좋겠죠. 그건 조사해 보시고요. 설사 성립하더라도 괜찮아 보인다. 또 여기 요 소유권자가 2025년 8월에 취득했고 2달 후에 경매를 넣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저당권 설정했다. 이거 경매 들어간 물건에 저당권 설정한다? 일반적으로 없죠. 아마 건물주가 이 땅을 뭐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건 조사해야 되겠죠. 가평군청에 가서 뭐 준공이 안 난 이유가 뭐냐? 뭐 공사가 덜 돼서 그렇다. 뭐 그건 문제 없죠. 그런데 뭐 건축법을 위반했다. 뭐 용적률 검표를 뭐 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해서는 안 되죠. 뭐 약 공사 미진으로 인해서 뭐 준공을 못 받았다. 그런 거 마무리하면 되는데 원천적으로 뭐 도로 입구의 도로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런 저런 문제로 해서 준공을 내지 못했다. 그러면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답사 한번 가보시고 군청에 가서 가평군청에 가서 준공이 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또 준공되는 데는 뭐 별 문제가 없느냐, 이런저런 사항을 알아보고 그러고 낙찰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높게 쓸 필요는 없죠. 금해차 공고하고 5분 이상 조회한 사람이 빵입니다. 빵. 관심이 없다는 소리죠. 뭐 입찰을 한다면 뭐 최저가 언저리 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답사를 다녀오지 않았으니 답사를 갔는데 뭐 위치도 너무 산골짜기고 너무 안 좋다. 그러면 하면 안 되죠. 근데 주변은 뭐 환경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 올라가는 여기도 뭐 집들이 뭐 그럭저럭 뭐 괜찮습니다. 여기 쭉 전원주택들이 있어요. 집들이 있고, 뭐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일단 현장 가봐야 되겠죠. 에? 갔는데 뭐 뒤에 공동묘지가 있다든가 옆에서 뭐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고 뭐 개를 키우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번 현장 가보시고 별로다 싶으면 그냥 가평 가서 저 뭐야 막국수 하나 먹고 오고 뭐 좋다 싶으면 법원 가서 입찰하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 뭐 개인정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한 3개를 올리는데 3개를 다 삭제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하루 위로 올리기 힘들어요. 이런 이름 나타나면은 바로바로 삭제를 하는 모양이에요. 이거 뭐 언제 편집하고 이거 지우고 그지를 하겠어요. 뭐 유튜브를 안 하고 말지. 별 예명할 놈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